안녕하세요. 오늘 캐스퍼 얼리버드 예약을 했는데 시승 8시간, 소카 8시간에 당첨이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차량의 스펙은 캐스퍼 1.0 일반 모델, 모던 트림에 스마트 센스, 내비게이션 옵션, 휠까지 넣은 것 같아요. 인스퍼레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인스퍼레이션이면 이 도어 캐치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 메탈 재질 느낌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 거 보니 일단은 이게 모던 트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핸들도 가죽 핸들로, 가죽이라고는 하는데 뭐 이게 가죽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느낌이 인조 가죽 같은데 가죽이라고 하니까 뭐 믿어야겠죠. 핸들 가죽에 열선,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이 디지털 클러스터까지 기본 옵션 중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운전자 정보도 이게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여기 연비도 다 나오고요. 지금 잠깐 운행했는데 연비가 12km가 뜨네요. 이게 뭐 세게 밟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12km, 순간 연비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12km라고 뜹니다. 이거는 굳이 뭐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타이어 공기압 장치가 간접식 타이어 공기압 장치라는데 이게 좀 옛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바퀴에 뭐 진동을 감지를 해서 이상이 있다 라고 그렇게만 감지를 하고 하나하나씩은 감지를 못하는 센서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타이어 바꾸시는 휠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다고 보는데 그 외에는 뭐 좋은 점은 아니고 원가 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A필러 마감재 같은 경우도 뭐 경차니까 플라스틱으로 다 돼 있고요. 천장은 뭐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에 들어가는 그런 회색 마감재입니다.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을 넣었으니 모던 트림에서 내비게이션 넣으면 하이패스가 들어가고요. 하이패스인데 하이패스 기능만 있고 이게 전자식으로 뒤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수동으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비 저희도 캐스퍼 예약을 이번에 이걸 시승하고 계약을 넣을 건데 이 내비를 안 넣으려고 해요. 저희는 굳이 내비를 쓰지도 않고 핸드폰 내비만 쓰고 거기에 뭐 DMB 이런 건 보지도 않고 블루투스만 있으면 되거든요. 굳이 145만원에 하이패스를 넣었다고 이거를 넣기에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나중에 뭐 안드로이드 뭐 내비게이션 그런 거를 장착해도 될 것 같고요. 터치감 자체는 좋네요. 태블릿을 만지는 느낌이랄까? 뭐 지도, 검색, 공조 이런 거 뭐 화면 있는데 뭐 이거 공조 장치에 이미 화면이 있는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장치는 잘 장독하고요. 이게 에어컨을 틀면 꽤나 진동이 심해요. 심하다는 건 좀 그렇고 진동이 꽤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티즈를 탔을 때 마티즈 4기통,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탔을 때는 이런 느낌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경차 3기통 엔진에는 뭐 이 정도고 4기통도 뭐 옛날 엔진이니까 그것도 그런 느낌이고 내비 뭐 발레 모드 뭐 경차에다가 발레 모드를 넣었나 모르겠고 폰 프로젝션 이거는 뭐 저런 기능은 잘 넣은 것 같고요. 폰 프로젝션에 모니터만 그냥 할 수 있게 내비게이션, 노래 이런 거만 넣은 멀티미디어 라이트 패키지가 없는 게 좀 의외였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후석 지침 모드, 이 경차의 후석 지침 모드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뒤 스피커를 차단을 했을 때 뭐 앞에 스피커가 가까운데 안 들리나
그런 거 필요 없고, 카투 홈 이것도 뭐 굳이 필요 없고요. 미디어 블루링크는 조금 아쉬운, 부럽긴 한데 뭐 굳이 원격 시동이 있으니까. 참고로 이 스마트 키를 장착하시면, 스마트 키가 있는 모델을 사시면 원격 시동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리모컨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테고, 그 외에 뭐 후방 카메라 화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제로 단 느낌? 화질이 뭐 엄청나게 좋진 않고, 다만 이게 핸들 조향을 했을 때 주차 라인이 변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장점도 없는 것 같고, 일단 위치가 너무 낮아요. 위치가 낮아서 범퍼가 뭐 이걸로 확인해서 안 붙는 게 좋겠지만, 좀 바싹 붙어야 될 때 이게 조금 약간 아슬아슬한 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내비를 넣어야 되는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요. 145만원에 하이패스, 뭐 프로토 에어컨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저는 프로토 에어컨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다 조작하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 외에 뭐 하이패스는 뭐 따로 달면 되고, 저는 이 모던 트림에 터보를 넣고 선루프에 스마트 센스, 그거까지만 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175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은 좀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 휠 같은 경우도 굳이 뭐 17인치를 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17인치보다는 15인치나 차라리 16인치로 나중에 바꾸시는 게 어떤가. 17인치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일단은 뭐 그 정도 설명하고요. 일단 차량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푸시 방식으로 발로 하는 겁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거 뭐 안 빼고 내리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면에 뜨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어 노브 자체는 뭐 안경 맞는데 뭐 우레탄 재질입니다. 이거 가죽은 안 씌워져 있고요. 위에 마감도 뭐 하이그로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이고, 버튼 누르는 거는 뭐 나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히 기어 변속할 때 느낌은 부드러워서 다행이네요. 이 다다닥 거렸으면 조금 싼 느낌이 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 다행이고, 변속 충격 자체는 없어요. 신차라서 그렇겠죠. 드라이브 모드 옆에 선택하는 게 있고, 열선, 1열에는 열선이 다 들어가고, 1열 운전석만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모던부터. 그러니까 모던이 가성비가 나쁜 거 아니에요. 통풍 시트 하나 넣으려면 이거 꽤나 좀 들어갑니다. 한 3-40만원 넘게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차라리 모던, 깡통보다는 모던에다가 내비를 빼시는 게, 그게 일반 모델을 사시더라도 깡통은 조금 옵션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기본 옵션 자체는 좋은데. 일단은 차량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나오면서도 한번 몰아봤지만 핸들링 자체는 부드러워요. MDPS C타입이긴 할 텐데, 원래 C타입이 가볍긴 한데 조금 가볍고 뭐 이질감이 있던 편이었는데, 지금 자체로 보면은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방지턱 넘을 때도 승차감이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은 경차 치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차량에 지금 장착된 휠이 17인치 휠이고, 15인치를 몰아봐서는 좋았을 텐데 17인치 휠인데도 괜찮아요.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나 모닝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직경이 좀 작은 편이라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렇게 막 좋다고는 안 느껴졌었는데 그래도 뭐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캐스퍼는 승차감이 좋네요. 좋다고 느껴집니다. 좌우로 흔들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일단은 방지턱을 좀 더 보려고 학교 앞 방지턱이 많은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승차감이 이 정도면은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데, 가끔 보면 나쁘시다고 하는 시승기가 몇 개 있던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5인치로 하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승차감이 물론 뭐 모양은 빠지지만, 모양을 신경 안 쓰시면 15인치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옵션 하나 안 넣어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이 1.0 모델의 가장 궁금한 점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점은 그거죠. 차가 잘 나가냐. 딱 30km까지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미션의 기어비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30km까지는 잘 나가는 것 같고, 30km 이후에는 더디네요. 가속이 좀 더뎌요. 이게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닌데, 평지에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모닝보다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라 약간 더딘 편이 있어요. 미션을 좀 기어비를 늘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미션 자체를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CVT를 넣는다 하더라도 아마 1.0 모델에서는, 그냥 1.0 노멀 모델에서는 아마 답답하실 것 같아요. CVT 왜 안 넣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CVT를 넣어도 이거는 좀 답답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출력 자체가 낮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편이고, 이 길을 잘못 들었네요. 너무 밀리는 쪽으로 왔네. 처음에는 진동이 많이 뒤에다 놓고 드라이버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정차하면 진동이 심한 편이었는데 지금 좀 열을 받으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에어컨 켜고도 진동이 좀 감소했습니다. 냉간시에 진동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엑셀을 꾹 밟았는데 50km까지 그래도 잘 나갑니다. 큰 엔진은 없이 50km까지 뭐 3분의 2 정도 밟았거든요. 이런 평지에서는 노멀 모델이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무조건 터보를 사야 된다라는 말이 많긴 한데, 터보를 사면 좋죠. 90만원짜리인데 옵션이 90만원에 터보를 올려준다? 그러면 해자죠. 이거는 넣는 게 일단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연비를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다, 그리고 수리를 뭐 오래 타면서 수리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1번 모델 가시는 게 맞습니다. 터보에 대한 뭐 신경, 고압 펌프에 대한 GDI 엔진의 고압 펌프에 대한 그런 신경을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1.0 MPI 엔진, 그냥 노멀 모델로 가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터보 모델을 하시는 이유는 뭐 단 하나죠. 힘이죠. 힘. 연비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힘인데, 의외로 출력이 더 높은 모델이 오히려 연비가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주행 환경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런 구간에서 뭐 터보가 그렇게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니죠. 아무래도 가속을 할 때 터빈이 걸리면서
기름을 좀 더 넣으니까 아마 일반 모델보다는 나은데, 일반 모델이야 뭐 지그시 밟고 천천히 가면 RPM만 좀 작게 쓰신다면 연비는 좋은 편이니까. 근데 이제 좀 산지를 왔다 갔다, 국도를 타시는데 산지를 좀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면은 90만원 넣고, 일단 95만원 정도 넣고 터보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일반 모델로 뭐 산지를 간다, 그거는 본인도 답답할 테고 차도 힘들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갖고 굳이 산지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국도 뭐 언덕이 많은 구간을 다니시는, 언덕이 많진 않고 뭐 그냥 조금만 있어도 터보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모델은 이렇게 시내에서 출퇴근할 때 스트레스 없습니다. 뭐 이거 나가는 것도 어차피 50km 이상 달리면은 뭐 안 되는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뭐 부담 없습니다. 지금도 뭐 앞차를 따라갈 때 반 정도 밟아서 가도 뭐 따라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브레이킹은 지금 새 차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조금 살짝 밀리는 느낌인데, 이거는 조금 더 타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 지금 키로수가 927km 밖에 안 탔어요. 927km 밖에 안 탔고, 기름이 지금 82% 이 정도 들어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91km 뜨네요. 연비는 뭐 원래 뭐 경차가 연비 좋다는 거는 잘못된 정보고 연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득 넣어보질 못해서 뭐 반납할 때 뭐 50%를 넣으라고 하는데 반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기름이. 핸들링 뭐 핸들링도 두께도 적당한 편이고요. 이 크락션 부분에 여기 현대마크를 안 넣은 게 뭐 다들 그러시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차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로고를 핸들에 안 넣었다는 거는 혹시나 뭐 다른 로고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 뭐 현대가 엠블럼을 바꾸려면 많이 힘들겠죠. 많은 비용이 들고. 이런 곳에 이제 은색 테두리 마감도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나타내고, 이게 메탈 느낌보다는 만졌을 때 플라스틱 느낌이 강합니다. 색상 자체는 메탈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막상 만지면 이제 플라스틱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스마트 센스가 이게 앞차 간의 거리를 조절을 해주는데, 지금 아직 써보진 못했지만 일단 10km 이하에선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작동 조건이 아니니까 사용에 불과하고, 이 버튼은 차선을 유지하는 건데 벌써 반응이 와요. 벌써 차선을 유지하려고 반응이 와요. 깜빡이를 켜면 작동이 중립으로 바뀌고, 깜빡이를 켜면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볼게요. 50km로 설정되어 있는데 차 속도를 줄입니다. 줄이고 20km, 10km에서 꺼졌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데요. 이게 전자식으로 브레이크를, 사이드 브레이크를 만들었으면 아마 멈추는 것까지 가능했을 텐데, 그걸 안 넣은 게 뭐 경차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조금 아쉽네요. 이게 그냥 넣을 거면 다 넣지, 옵션이라도 만들어주지. 그건 좀 아쉬운 편이고, 그래도 10km까지 멈추는 거 보면 10km에서 멈추면은 뭐 괜찮죠? 가다서다 하는 거 보면 안 되고, 좀 밀리는 구간, 가면서 천천히 가는 구간에서 쓰면은 유용하죠. 1단계 놓고 천천히 가면 10km에서 알아서 막
꺼지는 느낌이 나니까 소리도 날려주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지금 굉장히 노련이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하체에서 받아주는 게 굉장히 경차스럽지 않다. 17인치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언덕을 좀 만나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언덕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구간이고요. 이쪽이 한 20도 정도 되는 그런 오르막, 15도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15도에서 20도. 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저희도 많이 다니는 길이고 꽤나 긴 오르막이, 살짝 긴 오르막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 RPM을 쓰고 나가는 느낌이 어떤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좀 이따 언덕 같은 데도 한번 더 가볼 건데, 일단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넣으면 스피커가 6개가 들어간다 하죠. 스피커가 6개 들어가는데 이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놨어야 되는데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제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0.1%로 나타나 누르면 뮤트,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위아래 50%가 음량 버튼. 낮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식품의 일단은 오르막 한번 가보고 음질은 한번 그때 들어보고. 15도 정도, 20도 정도는 저 앞에 투싼이 엄청나게 가죠. 언덕에 지금 에어컨을 켠 상태거든요. 3000rpm에 페달은 반 정도 밟고 있습니다. 3000rpm에 가는데 이 정도면 일반 부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엔진음이 엄청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크게 나긴 나요. 근데 이 정도 언덕을 다니시는 분들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힘이 막 엄청나게 딸리는 느낌은 아니고, 이거 17인치 모델이거든요. 17인치 모델인데도 엄청나게 딸린다는 느낌은 아니고, 저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션이 지금 아마 미션 자체가 지금 길들이기가 안 돼서 그런가, 학습을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퇴근하시고 뭐 낮은 언덕이나 이런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 없는 것 같고, 차선 유지 모듈 시스템이 개입을 해줍니다. 살짝. 지금 차량이 적어도 한 3m 가까워지니까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줬어요. 이것도 괜찮네요. 이게 기본 옵션이거든요. 이거는 깡통에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인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건 안 돼요. 거기 설명대로예요. 기본에 충실한 스피커. 정확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스피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오던 트림에 내비를 안 넣으면 4스피커는 고음이 안 들린다. 그러면 그건 좀 아쉽긴 하겠네요. 뭐 나중에 그런 거는 튜닝하면 되니까. 그냥 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만 안 나가는 거지. 지금 언덕에서 4000rpm까지 올라가고, 근데 이 시승기를 보시다 보면 이게 RPM을 높이면은 막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 시승기에서만 보면 그렇게 크게 들리는데 막상 여기서 들어보니까 뭐 엄청나게 큰 소리는 아니네요. 그걸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엔진음이 크긴 크다, 크게 나긴 하는데
나한테 뭐 크게 들어오진 않는다. 지금 뒷창문을 살짝 열어놨거든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뭐 내가 시끄러워서 못 사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네, 여기는 오월드 새로 난 길 가는 구간이고요. 지금부터 언덕에서 출발해 볼 겁니다. 지금 반 정도 밟았고 3000 rpm 넘게 2단 넘어가는데 힘이 갑자기 확 달리네요. 이게 기어비가 너무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을 킨 상태고 40km 3000 rpm에 지금 40km 더디게 올라가긴 합니다. 악셀은 지금 반 정도 밟았고요. 풀악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우려와 달리 그렇게 너무 힘이 딸려서 못 가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 이게 지금 미션이 좀 아쉽네요. 2단에서 힘을 못 받지. 기어비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반 모델은 기어비를 좀 바꿔놨어야 될 것 같은데 2단에서 급격하게 힘이 확 달립니다. 이게 기어비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2단에서 이제 속도 받고 나면은 네, 그래도 가속은 잘 됩니다. 못 갈 정도는 아니에요. 네. 아, 지금 차선을 살짝 넘어가려니까 차선 이탈 방지가 작동됐고 차선 유지는 지금 꺼져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만 지금 계속 작동되고.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음으로 고속도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고속도로를 올라가 볼 건데요. 지금 거리는 좀 짧지만 반자율 주행을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IC고요. 여기는 안녕 IC에서 산내 북대전 IC 쪽으로 나갈 겁니다. 오던에 내비를 넣었으니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어서 하이패스 기능도 되고요. 이게 경차라서 톨비도 반값이에요. 50% 감면되고요. 로타리에서는 차로 유지 보조 장치는 작동이 안 되고요.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살짝 작동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반자율 주행. 지금부터 90km에 놓고 차로 유지까지 작동한 상태입니다. 지금 손에 힘은 많이 안 주고 있고요. 차선은 다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자가 많이 져서 살짝 이탈하는 느낌은 나는데 빨리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지금 90km로 세팅했고 차간거리는 2단계로 설정해놨고요. 2단계면 꽤나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90km로 설정해놔서 100km까지 올려보고, 가속하는 느낌은 고속도로에서도 그냥 정속주행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힘이 많이 딸린다는 느낌은 아니고, 고속에 올라온 상태에서는 그나마 정속주행은 괜찮습니다. 지금 앞차가 속도가 확 줄었고요. 저도 지금 브레이크를 전혀 밟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간거리 2단계까지, 지금 2단계가 이 정도 있는 겁니다. 2단계까지 와서 살짝 속도를 줄여주네요. 70km까지 내려갔고, 지금 2300rpm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단수로 내려서 지금 가속을 하는 상태인데 3700rpm
그러니까 대략 가속할 때는 4000rpm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건 터보 시승기를 봐도 뭐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가는 느낌이 틀린 겁니다. 지금 연비는 9.7까지 떨어졌네요. 아까 12km 시내 중할 때 뭔가 아직 길들이기가 덜 된 상태라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지금 100km까지 차간거리 2단계 가까워질 때까지 가속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연비는 지금 계속 9.7이고 앞차도 아마 산타페인 거 보니 뭐 어댑티브 크루즈 끌고 가는 거 같을 텐데 이렇게만 가도 뭐 크게 부담 없이 여행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을 주로 한다면 고속도로를 탈 일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에어컨을 킨 상태에 3명이 탑승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보통 4000rpm 고속도로에서는 그 정도 가속을 하네요. 이건 로탈이 빠져나가고 나서 추월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토라이트 기능이 켜졌고요. 오토라이트 켜고 차선 유지는 손을 계속 얹어만 놓으면은 뭐 딱히 잡으라고는 소리가 안 나오네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밑에만 잡고 가볼까요? 계속.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설마 시트 때문에 이거를 깎아놨을지는 않을 테고 뭔가 잡으라고 만든 것 같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알림이 없습니다. 아, 여기서 나가야 되네요. 여기서 나가고, 아, 나갈 때도 속도를 다 줄여줍니다. 계속 지금 브레이크는 전혀 밟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코너는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선이 계속 이어진 구간은 웬만하면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살짝 언덕이 나오니까 바로 시프트 다운하고 RPM을 올려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연비가 더 안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RPM을 계속 높여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마력이 낮은 차들은 계속 뭐 브레이크는 전혀 밟지 않고 있고요. 저는 차선 변경할 때는 풀어주고, 그럼 앞차가 이제 없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가속을 100km까지 하는 겁니다. 100km까지 하고 다시 차선을 유지하면서 이제 100km 언덕, 약간 언덕인데 100km로 유지하려고 시프트 다운하고 이게 조금 역시 일반 모델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마력의 한계고 CC의 한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미션 4단 미션이 기어비가 너무 일반 모델은 좀 다르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를 수도 있고 다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터보 모델과 같은 기어비를 썼다고 하면은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초반 가속할 때 2단 넘어갈 때 급격하게 차가 안 나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출력에 비해 기어비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고속 올라오니까 그래도 연비가 10.1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74km에 2200rpm, 상당히 속도가 안 나는 정체 구간인데, 원래는 100km로 정속 주행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좀 차량들이 많이 밀린. 내비게이션을 지금 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는데도 내비게이션 그 도로를 보여주네요. 내비게이션에서 시간이랑 내비게이션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속주행은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요.
모자의 주행 자체는 굉장히 잘 작동됩니다. 잘 작동되고 이런 램프 구간에서는 다 꺼진다고는 꺼질 수밖에 없죠. 뭐 이게 테슬라도 아니고 램프 구간에서 뭐 어쩔 수 없고 지금 코너링을 돌아봐도 후닝이나 마티즈보다 좀 더 안정적이에요. 많은 시승기에서 그러듯이 차체가 뭔가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그 전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살짝 그래도 마티즈라 단단하긴 한데 약간 불안정했거든요. 근데 얘는 서스펜션과 하체가 셰시랑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17인치도 한몫을 하는 거죠. 17인치 타이어도 아무래도 코너링에 영향을 주니까 15인치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참고하시고 일단 고속주행에 대한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카 캐스퍼 이벤트 시승으로 8시간 당첨된 거 제가 시승을 다 해보고 이제 반납하러 돌아가는 길입니다. 전체적인 총평은 일반도 살만하다. 시내에서 타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오히려 터보가 시내에서는 조금 터보 렉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함을 살짝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터보 시승을 통해서 그거는 나중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계약을 넣을 거니까 그때 한번 차 나오면 시승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일반 모델도 충분히 시내에서 탈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옵션을 굳이 인스퍼레이션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비를 꼭 난 넣어야겠다, 순정으로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순정 내비나 이런 걸 다 넣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17인치까지는 굳이 안 넣으셔도 충분한 15인치 스티릴이 그렇게 막 디자인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스티릴들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디자인 자체는 좋기 때문에 안 그럼 나중에 다른 사제 휠이나 이런 거를 장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승차감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연비랑 일반 모델의 17인치는 조금 무리라기보다는 좀 오버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 차라리 40만원을 다른 곳에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모던 트림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스마트 키나 통풍 시트, 인조가죽 시트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는 거지 내비까지 가시는 경우에는 그냥 인스퍼레이션 가시는 게 좋고요. 인스퍼레이션이 일반 모델에서는 인스퍼레이션 가시는 게 좋고 터보는 차라리 그냥 모던에다가 내비만 빼고 선루프 그리고 스마트 센스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센스는 모던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중고차 가격에서도 그렇고 일단 좋아요. 편리하고 그런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이런 도어 마감이 완전 플라스틱, 생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그런 도어 트리밍에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옆에 넣어줄 거를 위로 좀 올려서 디자인을 해서 위로 올려줬으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리뷰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하면서 봐주시고요. 첫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카라이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캐스퍼 뒷자리 모던 트림 시트 옵션을 넣지 않은 차량입니다. 뒷좌석 폴딩하면 이 정도 공간이 생기고요. 앞좌석은 지금 다 밀었습니다. 앞쪽으로. 폴딩 시 각도는 이 정도고요. 이 정도의 공간이 큽니다. 시트는 최대한 앞으로 밀어놨고 이 정도로 밀어놓은 겁니다.